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체질의 기본 개념과 양인, 음인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로 사주 속에 숨어있는 오행의 비밀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유독 간이 안 좋을까? 왜 나만 폐가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릴까? 왜 소화가 이렇게 안 될까? 사실 이런 건강의 약점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사주팔자 속 오행의 배치 때문이죠. 오늘은 사주 속 오행이 우리 몸의 장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행의 불균형이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함께 보면서 이해를 도울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오행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을 말해요. 나무, 불, 흙, 쇠, 물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이 5가지로 세상 만물을 설명해요. 계절도 오행으로 설명하고, 방위도 오행으로 설명하고, 색깔도, 맛도, 감정도 다 오행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은 간과 담낭을 담당해요. 간은 해독 작용을 하고, 혈액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눈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충혈되는 거예요. 근육과 힘줄도 목의 영역이에요. 화는 심장과 소장을 담당해요.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정신활동, 의식, 기억력도 화가 담당해요. 얼굴색, 특히 안색과도 관련이 깊어요. 혀와도 연결돼 있고요. 토는 비장과 위를 담당해요. 비장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비장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소화, 흡수, 면역, 이 모든 게 토의 영역이죠. 입과 입술도 토와 연결돼 있어요. 살이 찌고 빠지는 것도 토가 관여해요. 금은 폐와 대장을 담당해요. 호흡 기능이 여기에 속하고 피부도 금의 영역이에요. 동양의학에서는 폐가 피부를 주관한다 고 말할 정도로 둘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코와 후각도 금과 관련이 깊죠. 수는 신장과 방광을 담당해요. 수분대사, 노폐물 배설이 여기 속하고 생식 기능도 수가 담당해요. 뼈와 치아, 머리카락도 수의 영역이에요. 귀와 청력도 신장과 연결돼 있고요. 이렇게 오행과 장기가 하나하나 대응이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어떤 장기가 강하고 어떤 장기가 약한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속 오행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게요. 사주팔자는 8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년주 2글자, 월주 2글자, 일주 2글자, 시주 2글자. 이 8글자가 각각 오행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목, 을목은 목에 속해요. 병화, 정화는 화에 속하고요. 무토, 기토는 토, 경금, 신금은 금, 임수, 계수는 수에 속합니다. 지지라고 하는 땅의 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목, 묘목은 목이고, 사화, 오화는 화, 진토, 술토, 축토, 미토는 토, 신금, 유금은 금, 해수, 자수는 수예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 8글자를 놓고 보면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토가 몇 개, 이렇게 세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균형이에요. 이상적으로는 5가지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도 균형이 잡히고 건강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이 안 맞아요. 어떤 오행은 많고 어떤 오행은 없거나 적어요. 바로 이 불균형이 우리 몸의 약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은 간을 담당한다고 했죠? 목이 많으면 간 기운이 과해져요. 그러면 간에 열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잘 내게 돼요. 분노라는 감정이 목과 연결돼 있거든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혈되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목덜미가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결려요. 근육이 자주 뭉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죠. 두통도 잘 와요. 특히 옆머리나 정수리 쪽이 아파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목이 마른 경우가 많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가 불규칙할 수 있어요. 간이 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성격적으로도 나타나요. 목이 많은 사람은 추진력이 강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요. 나무처럼 곧게 자라려고 하니까 굽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남성분이에요. 이분 사주에 목이 4개나 있었어요. 8글자 중에 4개가 목이니까 절반이 목인 거죠.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두통이었어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도 항상 피곤하고 충혈돼 있었어요. 화도 잘 내셨고요. 제가 뭘 조언해드렸냐? 목을 설기해주는 음식을 드시라고 했어요. 목을 설기한다는 게 뭐냐면 목의 기운을 순환시켜서 풀어주는 거예요. 신맛이 목에 해당하는데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목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신맛을 줄이고 대신 쓴맛을 좀 더 드시라고 했어요. 쓴맛은 화에 해당하는데 화가 목의 기운을 받아서 순환시켜 주거든요. 녹차, 쑥, 쓴바귀 같은 쓴맛 나는 채소들을 자주 드시고 간을 보호하는 음식인 결명자차, 구기자차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죠.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두통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도 훨씬 편해지고요. 이제 화가 많은 경우를 볼까요? 화는 심장을 담당한다고 했죠. 화가 많으면 열이 많아요. 특히 상체에 열이 많이 쌓여요.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열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려요. 불안감도 많이 느끼죠. 화가 정신활동을 담당하니까 생각이 많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입이 잘 마르고 입술이 자주 트고 혓바늘이 자주 돋아요. 혀가 붉은색을 띠고요.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죠. 성격적으로는 급하고 열정적이에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쉽게 흥분하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화가 많은 분들은 열을 내려야 해요. 시원한 성질의 음식, 보리,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돼요.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는 비장과 위를 담당해요. 토가 많으면 소화 기능이 강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습기가 많이 쌓여요.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피곤해요. 살이 잘 찌고 부종이 생기기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소화가 더딜 수 있어요. 먹은 게 잘 안 내려가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식후에 졸음이 많이 와요. 입맛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단맛을 유독 좋아하거나 반대로 입맛이 없거나 입술색이 누렇거나 창백할 수 있고요. 면역력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요. 성격적으로는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글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릴 수 있어요. 토가 많은 분들은 습기를 빼야 해요. 율무차가 정말 좋아요. 율무는 습기를 빼주는 최고의 곡물이거든요. 그리고 팥도 좋고요. 운동해서 땀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폐를 담당해요. 금이 많으면 폐 기운이 강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강하면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입과 목이 자주 마르고 변비가 있을 수 있어요. 금은 건조한 성질이 있거든요. 호흡기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죠. 목소리가 쉽게 쉬거나
기침을 자주 해요. 가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성격적으로는 원칙주의적이고 깔끔해요. 쇠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죠. 그런데 융통성이 부족하고 완벽주의적일 수 있어요. 금이 많은 분들은 수분을 보충해야 해요. 물을 자주 마시고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배, 무, 연근, 백합 같은 게 좋아요. 가습기 사용도 도움이 되고요.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는 신장을 담당해요. 수가 많으면 신장 기능이 강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냉해요.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가워요. 추위를 많이 타죠.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도 자다가 화장실에 가요. 허리가 약하고 무릎이 시리고 뼈와 치아가 약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일찍 휘어지거나 빠질 수도 있고요. 생식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성은 정력이 약하고 여성은 냉대하나 생리량이 적을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지혜롭고 깊이가 있어요. 물처럼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죠. 그런데 소심하고 겁이 많을 수 있어요. 수가 많은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생강, 계피, 대추 같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반신욕이나 족욕을 자주 하세요. 이제 반대로 오행이 부족한 경우를 볼까요? 목이 없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약해요. 해독 작용이 잘 안 되고 피로가 쉽게 와요. 술이 약하고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잘 생겨요. 눈이 약해요. 시력이 나쁘거나 안구건조증이 있거나 눈이 자주 피곤해요. 근육이 약해요.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고 근육통이 자주 와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요. 성격적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없고 시작을 잘 못해요. 목이 부족한 분들은 목을 보강해야 해요. 진맛이 나는 음식이 목을 도와줘요. 매실, 식초, 귤, 레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푸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깨십, 쑥갓 같은 거요. 화가 없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기능이 약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얼굴색이 창백해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요.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이 안 돼요. 표현력이 부족해요. 말을 잘 못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성격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열정이 부족해요. 적극성이 없고 수동적이죠. 화가 부족한 분들은 화를 보강해야 해요. 쓴맛이 화를 도와줘요. 쓴 채소, 녹차, 커피도 적당히는 괜찮아요. 붉은색 음식도 좋아요. 토마토, 홍고추, 대추 같은 거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세요. 토가 없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이 약해요. 소화불량이 잘 생기고 식욕이 없고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면역력이 약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살을 자주 앓고 회복이 느려요. 근육에 탄력이 없어요. 몸이 축 처지고 쉽게 피곤해요. 성격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중심을 못 잡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토가 부족한 분들은 토를 보강해야 해요. 단맛이 토를 도와줘요. 고구마, 감자, 밤, 대추 같은 자연의 단맛이요. 인공 설탕은 안 돼요. 곡물을 많이 드세요. 쌀밥, 잡곡밥이 좋아요. 금이 없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 기능이 약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을 자주 하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요. 피부가 약해요. 피부염이나 아토피가 있거나 여드름이 많거나 피부가 거칠어요. 면역력이 약해요. 특히 호흡기를 통한 감염에 약하죠. 성격적으로는 대충대충해요. 원칙이 없고 깔끔하지 못해요. 금이 부족한 분들은 금을 보강해야 해요. 매운맛이 금을 도와줘요. 무, 파, 생강, 마늘 이런 거요. 흰색 음식도 좋아요. 도라지, 배, 은행, 백합 같은 거죠.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수가 없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약해요. 쉽게 피곤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기력이 없어요. 허리와 무릎이 약해요. 허리 통증이 자주 오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뼈와 치아가 약해요. 골다공증에 취약하고 이가 약해서 충치가 잘 생겨요. 머리카락이 윤기가 없고 빠져요. 대머리가 되기 쉬워요. 성격적으로는 의지가 약해요. 끈기가 없고 금방 포기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수가 부족한 분들은 술을 보강해야 해요. 짠맛이 술을 도와줘요. 소금, 된장, 간장 적당히요. 검은색 음식이 좋아요. 검은 깨, 검은 콩, 미역, 다시마, 흑미 같은 거죠. 충분한 휴식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오행과 건강의 연결이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알면 정말 유용해요. 내 사주를 보고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알면 내가 어떤 건강 문제에 취약한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주와 체질을 함께 보면 정확도가 정말 높아져요. 사주로 타고난 기운의 편중을 보고 체질로 현재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둘을 종합해서 건강관리 방향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많고 체질이 소양인이면 이 사람은 열이 정말 많을 거예요. 목도 많아서 간에 열이 쌓이고 소양인이라 원래 열이 많고 이러면 두통이나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죠. 이런 분은 열을 내리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셔야 해요. 반대로 사주에 수가 많고 체질이 소음인이면 이 사람은 정말 추위를 많이 탈 거예요. 수가 많아서 냉하고 소음인이라 원래 몸이 차고 이러면 소화불량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쉬워요. 이런 분은 따뜻한 음식을 꼭 드셔야 하죠. 이렇게 사주와 체질을 함께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건강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사주를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생년월일시만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나와요. 거기서 오행을 세어보세요.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 체질별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4회차는 태양인, 5회차는 소양인, 6회차는 태음인, 7회차는 소음인을 다룰 건데요. 각 체질의 사주적 특성과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음식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루 식단 예시도 보여드릴 거고 운동 루틴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울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주 오행 분석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조언 달아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